윈저의 오래된 문이 어느 날 갑자기 굳게 닫혔다. 익숙했던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왕실의 기억을 지켜오던 물건들마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정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캐서린이 그 집안에서 발견한 것은 새로운 장식보다 훨씬 불길한 흔적이었다. 먼지와 습기가 내려앉은 어두운 공간. 그곳에는 엘리자베스 2세와 다이애나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누가 과거를 지우려 했던 것일까?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윌리엄은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숫자를 보기 시작했다. 공사비, 계약서, 승인 기록,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 한 장의 초상화에서 시작된 의문은 결국 왕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더 큰 비밀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윈저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캐서린이 익숙한 길을 따라 저택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이 아니었다. 그 문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복도를 닦고 같은 정원을 돌보고 왕실의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온 얼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오래된 목재와 차분한 색감으로 기억되던 공간은 점점 더 화려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다. 누구나 새 시대를 맞아 집을 고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새로 들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없앴느냐였다.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상자를 품에 안은 전직 직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지키던 집에 오늘은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내부에 남겨진 오래된 물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캐서린은 그들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런 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전 물건들이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면 그 한마디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래가 어디를 뜻하는지 묻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 뒤 저택 뒤편에 오래된 지하 보관실을 가리켰다. 캐서린은 벽을 천천히 바라봤다. 예전이라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을 가족 사진과 오래된 기념품들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와 다이애나를 떠올리게 하던 흔적들이 이상하리만큼 줄어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빈자리가 너무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가 새 장식을 위해 공간을 비운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억만 골라 지운 것처럼 보였다. 더 기묘한 점은 시기였다. 2026년은 엘리자베스 2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왕실 전체가 그녀의 유산을 다시 조명하던 해였다. 밖에서는 그녀의 의상과 기록, 삶의 흔적을 기념하고 있었는데 정작 한 왕실 공간 안에서는 과거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이 모순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캐서린은 즉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방들을 지나며 빈자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마지막 복도 끝에서 이전에는 닫혀있지 않았던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손잡이에는 최근에 바뀐 듯한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 문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왕실에서 문 하나가 잠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을 내보내고 사진을 치우고 오래된 물건의 행방을 감춘 뒤에 잠긴 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권력은 언제나 큰 선언으로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고 한 장의 사진을 벽에서 내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 순간 캐서린은 알았다. 이 집에서 사라진 것은 직원 몇 명과 낡은 가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군가는 공간을 바꾸고 있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하게 왕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까지 바꾸려 하고 있었다. 캐서린이 차가운 손잡이에 손을 올린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저 문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잠긴 문이 열리자 캐서린 앞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새 공간이 아니었다.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 오래된 돌벽, 그리고 습기가 밴 공기가 먼저 그녀를 맞았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위층의 밝은 장식은 멀어지고 왕실의 시간이 통째로 버려진 듯한 어둠이 가까워졌다. 구석에는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오래된 은재 액자, 손때가 묻은 기록물, 한때 가족의 일상을 품었던 작은 물건들이 먼지 속에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캐서린의 시선이 멈췄다. 다이애나의 얼굴이었다. 금이 간 액자 안에서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표정 위에는 먼지와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캐서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다. 윌리엄이 15살에 이른 어머니, 해리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은 이름, 그리고 오늘날까지 왕실의 가장 복잡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여인의 흔적이었다. 다이애나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 안에서 끝난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도 다이애나의 존재는 왕실 행사와 자선 활동, 두 아들의 선택 속에서 반복해서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그녀의 옷과 보석뿐 아니라 병원과 노숙인 시설을 찾아가 사람들의 손을 직접 잡았던 태도까지 기억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추억이면서 동시에 왕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기준처럼 남았다. 윌리엄은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 공백을 남겼는지 여러 차례 말해왔다. 더구나 다이애나가 생전에 후원했던 병원과 자선의 흔적은 훈리 윌리엄과 캐서린의 공적 역할 속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니 이 초상화가 어두운 지하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테리어 취향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더 불편한 질문이 생긴다. 카밀라에게 다이애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때 영국 사회의 거센 비난을 견뎌야 했던 그녀는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다시 세웠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과 그 과거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들이 같은 왕실 안에서 살아간다면 충돌은 언젠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캐서린은 액자의 먼지를 천천히 닦았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과거를 정리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특정한 기억을 지우려 했던 것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증거였다. 그리고 지하실 한쪽에는 초상화보다 훨씬 이상한 것이 남아 있었다. 낡은 상자 아래에서 몇 장의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공사 날짜, 낯선 업체 이름, 예상보다 큰 금액이 적힌 문서였다. 한 장에는 같은 항목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어 있었고 또 다른 장에는 보존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 고가의 장식 비용이 적혀 있었다. 캐서린은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다. 다이애나의 사진이 왜 여기 있었는지를 묻기 전에 누가 이 집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 돈을 쓰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이애나의 초상화와 함께 그 서류 몇 장을 윌리엄 앞에 내려놓았다. 윌리엄은 사진을 먼저 보지 않았다. 그는 숫자를 봤다. 그리고 한 줄에서 시선이 멈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단어졌다. 캐서린은 예전처럼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다. 지하실에서 가져온 서류와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앞에 두고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번 무너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침묵에 가까웠다. 2024년 암 진단과 치료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왕실 일정도, 대중의 시선도, 앞으로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 믿었던 시간조차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다. 치료를 거쳐 다시 공개석상으로 돌아온 뒤 캐서린이 가족과 건강,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의미를 이전보다 자주 이야기한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삶의 끝을 가까이 의식해본 사람에게 기억은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남겨야 할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카밀라와 마주 앉아 오래된 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와 지하에 옮겨진 유품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카밀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과거의 흔적을 모두 보존할 의무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캐서린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였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과 이전의 것을 지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그 시대의 사람이 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기억이 한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면 더욱 그렇다. 대화는 점점 차가워졌다. 일부 주장에서는 사설 경호 인력까지 개입하면서 캐서린이 사실상 저택 밖으로 밀려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대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장면 자체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경계선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흐려졌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날 밤 캐서린은 윌리엄 앞에서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하에서 발견한 자료를 차례로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직원 교체 기록, 공사 날짜, 특정 업체의 이름, 그리고 같은 항목인데도 반복해서 증가한 비용. 마지막으로 금이 간 다이애나의 초상화가 그 옆에 놓였다. 윌리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휘둘려 카밀라를 찾아가지 않았다. 공개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은 가족 갈등으로 촉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누가 사진으로 옮겼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도 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이 돈을 승인했는지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둘러싼 감정 싸움이 아니게 됐다. 캐서린이 지하에서 발견한 것은 과거의 상처였지만 윌리엄이 보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권력이었다. 그리고 숫자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거짓말한다. 윌리엄은 즉시 움직였지만 그의 방식은 예상과 달랐다. 고함도 없었고 공개적인 비난도 없었다. 그는 왕실 내부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 하나를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은 논쟁을 만들지만 기록은 책임을 만든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먼저 숫자를 보기 시작했다. 공사 계약서, 지출 승인 문서, 납품 업체 명단, 보존 비용, 경비 인력 교체 기록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개조처럼 보였다.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왕실 시설에는 보안과 보존을 위한 특별 비용도 들어간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비슷한 항목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일부 금액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 있었다. 윌리엄은 누구를 범인으로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자신들의 의심이 틀렸을 가능성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회계 방식의 차이인지, 긴급 공사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승인된 지출인지부터 따져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왕실의 돈은 누군가 마음대로 서랍에서 꺼내 쓰는 현금이 아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윌리엄은 자신의 공적 역할에서도 시스템과 별벌을 강조해왔다. 호모즈를 통해 노숙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어스샷 프라이즈에서는 거대한 문제도 측정 가능한 변화로 바꾸려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누가 더 크게 화를 내는지가 아니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캐서린도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최대한 뒤로 밀었다. 다이애나의 사진을 본 순간의 충격과 오래된 직원들이 느꼈을 모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필요했고 사실이 아니다면 더더욱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했다. 며칠 동안 자료를 대조하던 중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다. 지붕 보수와 난방시설 교체로 분류된 비용 가운데 일부가 실제 공사 규모와 맞지 않았다.
같은 업체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계약을 연속으로 따냈고 어떤 청구서는 날짜와 승인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특정 장식품과 고급 자재 비용이 보존 공사 항목 속에 섞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한 장의 청구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계산하게 했다. 그리고 같은 숫자가 다른 문서에도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다. 그날 밤 한 회계 담당자가 마지막 파일을 열어본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윌리엄이 이유를 묻자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여러 계약을 따라가던 돈의 흐름이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윌리엄은 화면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문제는 누가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지하로 옮겼느냐가 아니었다. 누가 이 돈을 움직였고 누가 그것을 승인했으며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사건의 진짜 문이 처음 열리기 시작했다. 화면 위의 숫자는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확인한 자료에는 지붕 보수, 난방 교체, 구조 보강처럼 보이는 항목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가의 지출이 섞여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욕조와 값비싼 샹들리에, 대형 드레스룸과 개인 취향의 장식까지 왕실 보존 비용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화려한 개조 정도로 보였다. 그러나 청구서를 한 장씩 대조할수록 이상한 점이 늘어났다. 같은 공사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청구되고 특정 업체의 계약 금액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증가했다. 일부 문서에서는 실제 보수 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품까지 역사적 건축물 보호 비용으로 분류돼 있었다. 더 충격적인 주장은 그 다음이었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왕실 공동자금의 일부가 특정 계약업체를 거쳐 왕실과 가까운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까지 발견됐다고 전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사치가 아니다. 누군가 공적인 목적의 돈을 사적인 이익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 하지만 이런 횡령 의혹은 현재 신뢰할 만한 공식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실의 왕실 재정 구조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소버린 그랜트 규모는 1억 3천만 파운드를 넘었고 상당한 금액이 궁전과 역사적 시설의 유지와 보존에 사용됐다. 왕실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것이다. 동시에 그 돈에는 승인과 기록, 감사라는 절차가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정말 수백만 파운드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가능했을까? 누가 계약서를 검토했는가? 누가 금액을 승인했는가? 누가 공사가 끝났다고 확인했는가? 그리고 이상한 지출이 반복되는 동안 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윌리엄은 그 질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카밀라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이름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권력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거대한 조직에서 비밀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언제나 누군가가 보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다시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바라봤다. 처음 지하실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누군가 과거를 지우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억을 없애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일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다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 자료 한 장에서 모든 시선이 멈췄다. 특정 업체의 계약 번호 옆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승인 표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카밀라의 이름보다 더 위험한 질문을 불러왔다. 이 돈의 흐름을 정말 그녀 혼자 만들었던 것일까? 윌리엄이 준비한 자료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카밀라는 처음으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비난과 조롱을 견디고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녀에게 이번 의혹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평생 다시 세워온 자신의 이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카밀라는 모든 주장이 자신을 다시 다이애나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공격이라고 맞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오래된 물건을 옮기고 공간을 바꾸는 일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기억을 누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같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역사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현실의 카밀라는 오랜 시간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골다공증 인식 개선 같은 활동을 이어왔다. 한때 영국 사회에서 가장 거센 비난을 받던 여성이 결국 왕비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질문이 생긴다. 그렇게 어렵게 쌓은 자리를 정말 몇 번의 화려한 공사와 위험한 거래 때문에 스스로 무너뜨렸을까? 하지만 자료 속 이상한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카밀라 측이 오히려 캐서린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편집된 감시 영상을 준비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화면 속 인물은 캐서린처럼 보였고 오래된 물품을 들고 지하 보관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 영상만 공개됐다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도 있었다. 캐서린은 흥분하지 않았다. 영상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했다. 윌리엄은 영상의 시간 기록과 출입 기록, 계약서의 날짜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불일치가 나타났다. 영상이 촬영됐다고 표시된 시간에 캐서린은 다른 공식 일정에 있었고 일부 파일의 생성 시각은 원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뒤늦었다. 그때 윌리엄이 낮게 말했다. 영상은 편집할 수 있다. 사람의 말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훨씬 지우기 어렵다. 그 한마디로 싸움의 중심이 다시 바뀌었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미워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승인 체계였다. 특정 계약에 찍힌 표시가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카밀라보다 높은 단계에서 누군가 이 지출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떠올랐다. 국왕이었다. 물론 찰스가 어떤 부정행위를 승인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카밀라가 정말 독단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왕실 내부의 누군가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끝날 수 없었다. 카밀라 개인의 몰락으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이제 훨씬 더 큰 질문으로 번지고 있었다. 만약 문제가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침묵이었다면 다음에 무너질 것은 한 왕비의 체면이 아니라 왕실 전체의 신뢰일지도 몰랐다. 사건의 끝은 화려한 승리 선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문제의 저택에 대한 관리 권한은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온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하에 내려가 있던 오래된 물건들도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는 낡은 액자였지만 윌리엄에게 그것은 어머니였고 캐서린에게 그것은 가족이 기억해야 할 역사였다. 카밀라가 그 공간에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주장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카밀라는 찰스와 함께 왕실의 공식 일정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바로 이 대조가 중요하다. 소문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실제 왕실의 권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한 사람의 퇴장보다 훨씬 천천히 역할과 책임이 다음 세대로 이동한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붙잡는 이유도 단순히 한 왕비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드러나는 권력의 방향이다. 찰스 3세는 암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공식 업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의 건강 문제는 왕실이 언젠가 맡게 될 다음 장을 더 선명하게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윌리엄과 캐서린이 있다. 윌리엄은 이미 왕위 계승 1순위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자신만의 의제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노숙 문제를 다루는 호머즈,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스샷 프라이즈, 그리고 어머니 다이애나가 남긴 자선의 흔적을 이어가는 활동까지 그의 방식은 과거 왕실과 조금 다르다. 보여주는 권위보다 결과를 남기는 왕실을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캐서린 역시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앞으로 나오고 있다. 병을 겪은 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더 단단하다. 가족, 건강, 어린이, 인간의 존엄 같은 주제에 집중하는 그녀의 행보는 훗날 왕비가 될 사람의 역할이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녀가 다이애나의 흔적을 지키려 했다는 서사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와닿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다시 제자리에 거는 장면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윌리엄이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에 가깝다. 과거를 지우지 않되 거기에 갇히지도 않는 것. 잘못된 전통은 바꾸되 기억해야 할 사람은 남겨두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가 준비하는 다음 왕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만약 이번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는 카밀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알고 있었고 누가 침묵했으며 누가 승인했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혹이 과장됐거나 조작된 것이라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왕실 내부의 균열을 키우려 했는지도 물어야 한다. 결국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싸움은 왕관을 빼앗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누가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누가 다음 시대의 이야기를 쓰느냐를 둘러싼 싸움일 수 있다. 권력은 왕관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어떤 사진을 벽에 남기고 어떤 이름을 기록하며 어떤 기억을 다음 세대에 건네느냐에서도 만들어진다. 언젠가 찰스의 시대가 끝나는 날, 다이애나의 아들이 그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윌리엄이 가장 먼저 바꾸려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그것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 뒤에 남아있는 가장 큰 비밀이다.